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닝쇼 이건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소폭이지만 일제히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고점에서 혼조 또는 소폭의 하락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미국 증시가 되겠는데요. 간밤에는 반등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어제에 이어서 다시 한번 S&P 500 지수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면 아래에서 관세 그리고 금리 인하와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 언급이 되게 되면서 장 초반에 하락폭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오늘도 모닝쇼를 통해서 시장을 한눈에 바라보시죠. 첫 번째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어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던 FOMC 의사록이 되겠습니다. 지난달 내용이 되겠는데요. 결국에는 FOMC 의원들도 우려를 했습니다. 관세 충격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를 했고 금리 인하의 시기를 조금 더 시장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좀 더 보류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날은 강하게 중요한 지표는 아니었지만 미국의 주택 지표들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줄어들게 되면서 부진함을 보였고 하지만 허가는 올라가게 되면서 약간의 혼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가운데 트럼프 2.0 시대에 계속해서 유럽이라든지 다른 여러 국가들이 관세에 대해서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EU 무역 수장이 오랜만에 미국에 방문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와도 얘기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고 뭐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쪽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태양광 관련주 솔라엣지 테크놀로지가 되겠습니다. 호실적 속에서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와줬었는데요. 사측에서는 이제 바닥이고 올라간다는 것에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칩을 세계 최초로 보여주게 되면서 앞서서 엔비디아 CEO가 말했던 부분들을 무색하게 했고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띠게 하는 재료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수소 트럭으로 유명했던 니콜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언덕에서 차를 밀어서 움직였다라는 걸로 금이 가기 시작하기도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파산보호 신청을 하게 되면서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돈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사왔던 기업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입니다. 전환사채 발행 계획을 발표했는데 역시나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한다는 내용 속에서 이날 크게 하락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와 보시면 오늘 모닝 뉴스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엔터와 콘텐츠를 묶어서 볼 수 있는 소식입니다. K 콘텐츠 결국에 중국 쪽에서 한알령을 푼다라는 내용에 따라 기대감이 반영되고요. HBM3에서는 SK 하이닉스에게는 결국에는 판정 패를 당했는데 HBM4에서는 이기겠다라는 삼성전자 결국엔 여러 가지 설비들을 반입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광고 쪽에서는 수비, KT의 손자 회사인 플레이디의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되게 되면서 다시 한번 광고를 강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오늘 증권가 리포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식음료 쪽에서 오리온 보겠습니다. 자, 최근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오리온인데요. 앞으로에 대한 고른 성장세를 기대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주가의 상승 역시 이어진다라는 관점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AI 소프트웨어의 또 대표적인 기업 이스트 소프트입니다.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근거 있게 언급을 했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 계열사들의 모멘텀도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화오션입니다. 목표 주가 하향 조정됐는데요. 뭐가 문제가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워낙에 밸류에이션이 높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부분들을 언급해줬고 사업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소폭의 상승세를 보였고 전약 후 강의 패턴을 보여주게 되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자, 의사록은 무난했습니다. 매파 발언이긴 했는데 예상 범위 수준이었었고요. 추가적인 관세 발언은 없는 가운데 이날은 반도체에서 양자칩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는 수소 트럭이 키워드가 됐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의 연준의 FOMC가 공개가 됐습니다. 지난달에 있었던 회의에 대한 회의록이 되겠는데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에 열린 첫 FOMC 회의에서 연준 위원들은 경제에 미칠 불확실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면서 기준금리 변동에 신중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다수의 연준 위원들은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트럼프 정부의 재정 정책과 무역 정책을 고려 사항의 변수로 추가해야 한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경제 이외에도 이민자 추방과 소비자 지출의 잠재적인 변화로 인한 영향도 변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조금 더 예전보다 변수들이 늘어난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나온 이후에 달러는 강세를 띠게 되었고 미국 국채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중장기물을 중심으로 낙폭이 커지면서 경계감이 올라갔습니다. 자, 다음은 1월 신규주택 판매, 신규주택 착공 건수가 되겠습니다. 올해 1월에 착공 건수가 시장의 전망치를 하회하는 결과를 보여줬는데요. 연율 환산 기준으로 136만 6천 건, 그러니까 전월 대비해서는 9.8% 급감했고 전년 대비해서는 0.7%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단독주택 착공 역시 떨어졌는데요. 99만 9천 건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8.4%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세부 지표 속에서는 혼조 흐름을 보였는데 전반적으로 신규 주택 착공과 관련된 부분들은 줄었지만 건축 허가는 예상을 소폭 상회하게 되면서 정확한 방향성을 시장에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국과 유럽의 관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문제를 협상하기 위해서 미국을 찾은 유럽연합의 이 무역수장이 양측의 손해인 관세 정책을 피하기 위해 협상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EU 집행위원이 미국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EU 무역수장은 EU는 미국이 갑자기 일방적으로 관세를 올릴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본다며 미국의 정책으로 인한 불필요한 고통을 의미하는 이런 시나리오를 피하기를 희망하고 건설적인 대화에 여전히 전념하고 싶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러한 EU 수장의 방문 이외에도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영국의 총리 역시 다음 주에 미국을 방문해서 관련 논의를 조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다음은 특징주 체크하겠습니다. 태양광 관련주 솔라이트 테크놀로지입니다. 지금 호실적에 따라서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매출이 긍정적이었습니다. 개장 전부터 프리마켓에서 35%의 강세를 띠기도 했고 사측에서는 이제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시장은 과거보다 미래에 포인트를 맞춥니다. 자, 솔라이트 테크놀로지스 15% 급등하면서 음봉 마감했지만 $19 근처까지 올라가며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다음은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을 흔들었던 뉴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양자 컴퓨터 상용화의 최대 걸림돌로 뽑혀왔던 양자 오류, 그리고 집적도 한계 같은 것을 뛰어넘는 양자 칩을 개발해 성공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날 마이크로소프트가 1.2% 올랐고요.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도 빠짐없이 고른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예, 다음은 제2의 테슬라 그리고 수소 트럭 업체 니콜라가 되겠습니다. 결국에 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백기를 들었는데요.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39%나 급락하면서 $1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결국에 힌덴버그 리서치에서 제기했었던 이런 운행과 관련된 부분을 넘지 못하고 그리고 자동차, 전기차에 대한 수요를 버티지 못하고 백기를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보겠습니다. 이 전환사채 발행 계획을 보여주면서 4.5% 하락을 했습니다. 목적은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규모는 2조 9천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앞으로에 대한 우려가 좀 더 비트코인 쪽에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4.5% 하락한 $31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